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 협상에서 이견을 좁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5차 평화 협상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한다면 중립국 지위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는 러시아의 핵심 요구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 역시도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기에 시장은 이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다면 약간 아쉬운 내용도 있는데요. 전일 5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의 역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이날 장중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가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됐다라고 하지만 단기물이 장기물을 역전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게 전통적인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그냥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걸림돌들이 하나씩 생겨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의 WTI는 104.24달러, 마이너스 1.6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해 달러는 약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씩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조금 진전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축소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걸 이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에너지 부분의 안정은 이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우디 UAE가 러시아의 오펙 퇴출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연결이 되게 된다면 뭐 숨겨진 의도가 있던 말던 유가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안정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향후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후속 대응하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2월달 채용 공고가 1,130만 건으로 전월보단 약간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이번에 지표 나온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일단 3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자, 1월달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지금 전년 대비 19.2%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전월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판매하는 숫자랑 비교를 한다면 판매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 조금씩 끼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의 끝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 주택 가격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요.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 피크아웃이 언제 일어날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10년물, 2년물 수익률이 한때 역전이 되었다. 이게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한 번씩 나오던 시그널이었거든요. 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지금부터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수익률 곡선이 왜곡이 되었다면 10년물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러한 리포트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반도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지금 부서질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중국 방금 말씀드린 내용 요거과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요. 자, OLED TV 인기가 이 LCD 쪽에서 확실하게 옮겨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나 봅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너무 높아갖고 패널 증설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중국 쪽에서 과거에 LCD 쪽을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생산 공장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치면은 바로 치킨 게임에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한국보다 전기값도 싸고 그리고 인력 가격도 싸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있을 거고요. 쉽게 투자를 하기가 조금 무언가가 걸리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다만 이걸 보면서 이 둘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 들어가는 부품이랑 장비 업체들은 삼성이나 LG가 만들어 팔든 중국에서 만들어 팔든 우리 걸 쓸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수혜받겠구나. 이쪽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일단 오늘 약간 주춤주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찍었으니까 딱 잘 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정리해서 텔레그램 공부방에 올려드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는 쭉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도 빠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솔직한 제 심정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유상증자하고 물량소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위쪽에서 물량소화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아래서 하는 것 뿐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파악해야 될 뉴스들이 있는지 요것만 보고 차트 수급이나 이런 것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름 바꾼다라고 해요. 제도양의 원년을 삼겠다라고 하는데 사업 영역은 원래 좋았던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이름 바뀌는 거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갈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떨어졌던 게 이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의무부유 등록이 4월달 이제 해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물량이 시장에 조금 더 한 7% 정도 풀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를 좀 겁내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솔직한 제 심정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유상증자 이후에 꾸준하게 물량 소화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의무 보유가 되었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주주들이 보유를 하고 있었을 텐데 시장에 쏟아져 나올까? 그러면 어차피 그 정도의 그냥 대량의 물량이 쏟아지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화하던 이 결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소화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올라가는 거 기대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괜히 겁먹을 필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자, 두산중공업 수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좀 보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즘. 이거 물량 소화 끝날 때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는 있는데 요 물량 소화가 과연 언제 끝나줄지는 모르겠지만 끝나준다면 그때부터 여기가 빨간불로 바뀔 때부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자. 자, 그럼 수급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는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면, 뭐 21선 이탈했으니까 241선 요거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서도 241선 이탈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 241선 뭐 이탈한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이탈 전까지는 조금 편하게 보고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부분까지 또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게 싫다면 비중 조절 들어가는 거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떨어졌을 때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지 위에 있으면 편하게 봐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볼린저 하단을 찍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많이 튕겨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1선이 1차적인 저항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어주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자, 여기까지 볼린저 21선 상단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락한 만큼 이 올라갔을 때 보다 더 높은 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요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올라가더라도 아직 물량 소화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두텁게 쌓여있는 요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또다시 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두산중공업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자, 241선 위에 있다면 굳이 팔 이유 없다.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근데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바로 위에 있는 21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 부분에 샀다면 21선에서의 매도 역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도 뚫어주게 된다면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노려보는 단기적인 매매 방법 좋고 그리고 나서 혹시나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게 된다면 쭉쭉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정리를 한번 맞춰봤고요.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끝마쳐 봤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많은 관심 덕분에 구독자가 12,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영상 종목 요청에 다시 영상에 이 요청 종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주말에 이 가나다 순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영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라이브를 못 보시더라도 다음 영상 기다리면 되니 많은 참여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 시간이 커뮤니티에 공지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공지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건 없어요.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고 최근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26일 날 같이 공부했던 이 사이맥스 그저께 21% 올라갔고 이거 말고도 덴티스라든가 명품 정밀 원풍 막 등등의 종목들이 같이 공부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이전보다는 약간 주춤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숨고르기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